안녕하세요. 4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KB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전일 마감 시황과 모닝 코멘트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0.76% 하락, 코스닥은 0.2%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발표로 갭 하락 출발했지만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일부 회복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은 25%가 부과가 됐고 전반적으로 관세 정책이 시장 예상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발표된 영향에 전 세계 성장 둔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됐습니다. 상대국 조치에 따라서 관세율 조정의 여지를 열어둔 가운데 어제 발표된 관세율은 각국 간 협상을 통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면제 품목에 의약품이 포함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 상승하는 등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관세 영향권 바뀐 인터넷, 미디어 엔터, 방산우주, 조선 등도 주가 차별화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트럼프 관세 충격에 3대 지수가 미국 3대 지수가 코로나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S&P 500 시가총액 기준으로 2.5조 달러가 증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후에 협상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언급을 했고 증시 급락에 대해서는 예상됐던 것이라며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자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3월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경제지표 부진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극대화됐습니다. 또 주간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021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2월 대비 급증하는 등 고용시장 위축을 시사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도 매물 출회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 면제 품목으로 발표됐던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해당 업종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오늘은 오전 11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결과에 따른 변동성 흐름 대비할 필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 자료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의 국내 경제 영향에 대해서 권희진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했었는데요. 네, 인상된 관세가 수출 가격에다가 전가가 되는 이런 경우를 좀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25% 상호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물량을 최대 7% 그리고 성장률은 최대한 0.4% 정도 끌어내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 감소폭이 최대한 4%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성장률도 0.2% 정도 낮추는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간접적인 영향인데요. 이게 중국에 대해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었던 20% 추가 관세에다가 지금 어제부로 상호 관세 34%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중국이 대미 수출하는 게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더 감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를 하면은 한국의 전체 수출 물량을 추가적으로 3%더 감소시키고 성장률도 한 0.2% 추가 하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직접적인 대미 수출 감소 못지않게 사실 간접적인 영향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 대체되는 효과도 일부 기대를 좀 해보기는 했었는데 사실 미국이 어제 발표한 것들 보면은 상위 15개 수입국한테 매기는 평균 관세율이 26%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세율하고 사실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은 정도의 수준이고 그래서 대체로 볼 수 있는 이런 수혜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제일 많이 팔고 있는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품목별 관세가 이미 매겨졌던지 아니면 앞으로 좀 발표가 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나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직간접적인 영향 두 가지 같이 고려를 해 보면은 앞으로 관세율 조정이 특별하게 없는 상황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 때문에 한국의 전체 수출 물량은 최대한 7% 정도, 성장률은 최대한 0.4% 정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해외 채권 이슈입니다. 박준우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상호 관세율이 굉장히 허술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은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금리 하락 전망을 계속 드립니다. 상호 관세율 발표를 좀 표로 보자면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주요국들이 미국에게 몇 퍼센트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지 미국 정부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보여주고 그것의 한 2분의 1 정도 되는 수치를 상호 관세율이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주요국들이 미국에게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다른 파라미터들을 다 빼고 나면 결국 수입분의 무역 적자 비율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이 분모에 있는 수입에다가 관세율을 곱하면 무역 적자가 0이 되는 숫자를 지금 주요국들이 미국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이 관세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뒤에는 환율 조작이나 무역 장벽이 포함된 수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효과들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무역 적자가 국가별로 얼마큼 나고 있고 거기서 들어보는 수입 대비해서 이 비율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숫자가 굉장히 뒤죽박죽이고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요. 또 상호 관세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2분의 1을 깎아서 상호 관세율을 발표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정책이 굉장히 허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우선 이 무역 적자와 수입을 계산할 때 서비스는 모두 제외하고 굿즈만 포함을 했고요. 2014년 연간 수치만 활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수치라고 좀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 관련된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상호 관세 이후에 어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 협상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듀레이션 소폭 확대해서 더 확대하는 전략을 4월 초에 드리기 시작했고요. 또 침체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국채 5년물 매수 전략을 계속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장문준 연구원의 현대건설인데요. 예, 원자력 관련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54,000원을 제시합니다. 기저 부하로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UAE 바르카 원전 성공적인 완공 경험이 세계 각국 전력 수요자와 원천 기술을 보유 기업들로 하여금 현대건설을 주목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원자력의 시대가 현대건설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시대 정신에 올라타기 시작한 현대건설을 업종 최소 노출을 넘어 한국 원전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원자력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공기와 정해진 예산안에서 원자력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이랑 지적학적 요인 등으로 러시아와 중국 중심의 밸류체인을 배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UAE 바라카의 완공 경험이 상당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확장 가능성이 높은 원천 플레이어의 공급망에 속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대형 원전의 경우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SMR에서는 미국의 홀텍과 장기사업 파트너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반복 수주를 통한 장기적인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향후 원전 시장에서의 현대건설 입지를 견고하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지난 3월 28일 CEO 인베스터 데이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을 중요한 핵심 상품이자 향후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0년간 매출 3,000억 연평균에 불과했던 수준에서 2030년 기준 뉴에너지 분야를 신규 수주 7조 원, 매출액은 5.1조 원으로 키우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원자력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현대건설의 핵심 상품으로 올라서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프리뷰 관련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프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KB증권 제약바이오 업종 탑픽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기존 135만 원을 유지합니다. 연결 기준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2,470억으로 32% YY, 영업이익은 3,720억 수준으로 68% YY 성장을 추정하는데 이는 컨센서스 각각 7.6%, 16.5%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컨센서스 상단에 근접한 수치로 더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기존 사업 계획에 가정된 환율보다 1분기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특히 4공장의 18만 리터 부분 가동률도 상승하고 있고 5공장 관련 수주 활동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생물반법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소멸되면서 연초 YTD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피어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우시바이오로직스와 로직스의 CMO 매출 비중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CMO 매출 비중을 늘려나가는 구간, 로직스는 이미 우수한 CMO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견조한 실적 성장을 보이며 12개월 포워드 PE 기준으로 글로벌 피어와 괴리를 좁히고 있는 점을 추가적인 매력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지만 전일 발표된 상호 관세 관련 내용에 의약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해소될 불확실성이라고 판단하고 실적이 좋고 과도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보기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CJ 제일제당의 1분기 실적과 관련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CJ제일제당 1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CJ제일제당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33만 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연간 실적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의 12개월 포워드 기준 P는 9배고요. 그리고 4월 1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36%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CJ제일제당의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3,450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컨센서스 하회를 전망하는 이유는 국내 식품의 성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미주 디저트 매출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바이어 기저 부담 때문입니다. 국내 식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설 물량을 전분기에 조기 출하함에 따라 매출 성장이 제한됐습니다. 미주 식품 매출은 원화 기준으로 5.7% 성장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지 기준으로는 매출이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이 제한되는 가운데 미주 생산 설비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그리고 고환율에 따른 원재료비 압박이 심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유럽을 중심으로 라이신 업황은 개선되었지만 사실 전년 동기에 트립토판과 알지닌 같은 고수익 제품이 기저가 높았기 때문에 라이신 업황이 이런 고수익 제품의 부진을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겠지만 2분기부터 국내 식품의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고 그 라이신 사업도 유럽 판가에 반영되고 미국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미국 디저트 생산도 재개될 것으로 보여서 실적 모멘텀이 유효합니다. 1분기를 저점으로 연간 실적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법 개정안 제2요구권 행사 이후에 점검해봐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박건영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주회사 담당 박건영입니다. 저희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이 지주회사의 NAV 디스카운트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되고 나서 이 대통령이 공포를 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일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2요구권 행사 이후 주목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절차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2요구된 법률안은 별도 상임위 심의 없이 본회의에 표결에 다시 붙여지고요. 이때 의결 정족수는 일반 법안보다 조금 더 강화됩니다. 일반 법안의 경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됩니다. 하지만 제2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2에 붙이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은 동일하지만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을 할 수 있고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3분의 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서 가결이 되면 해당 법률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그 법률을 공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정족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은 부결되어서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숫자를 좀 보면 3월 13일에 통과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의결 결과는 재석 인원 279인 중에 찬성이 184인이고요. 따라서 재석 의원 중 찬성 비율은 65.9%입니다. 이 65.9%는 3분의 2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한 170석으로 57%,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36%, 그리고 그 외 정당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상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3분의 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국회 의석 분포랑 그리고 과거에 각 정당별로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좀 고려를 해서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와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전력기기 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혜정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전력기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월 5일부터는 모든 수입산 제품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 그리고 4월 9일부터 적용되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를 했는데요. EU가 20% 등이 부과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25%의 기존 관세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송전망 시장,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업체들이 여전히 높은 가격 협상력을 갖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관세의 영향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은 이미 작년에 수주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될 시 이를 가격에 전가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이미 포함을 시켰거나 아니면 신규 수주 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기존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없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가격 협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이 일부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2개월에 미국 누적 대형 변압기 수입 규모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64.4%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 중 한국 비중은 13.1%로 23년 이후 이 한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업체인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엘라베마에 연산 100대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더욱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나가는 매출 30%의 60%는 이미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나가고 있고요. 26년 말까지 엘라베마 공장에 대해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캐파 증설을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생산 유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배전 시장의 경우 송전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고 미국 내 자금률도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다소 낮아질 수 있는데요. 다만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의 생산 기지가 관세율이 한국보다 같거나 더 높은 멕시코와 동남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이 다시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대하게 되면은 이런 배전기기 업체들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기회 요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국 관세 발표 후에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 공통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창민 연구원이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리서치 본부 차원에서 미국 관세 발표 후 금융시장 전망 리포트 발간을 했습니다. 경제 하방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지만 이제 관세 리스크가 선반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큰 우려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 관점에서는 앞서 발표드렸듯이 한국의 수출 물량이 최대 7% 감소할 수 있고, 이거는 연간 성장률을 0.4%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과 환율 측면에서는 일단 추경 반영 전까지는 플래팅이 전망이 되고 있고, 관세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주식 관점에서는 이제 보복 관세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점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리쇼어링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기회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어서 일부 섹터는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측면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과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신흥국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이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은 지난달 26일에 발표된 25% 관세가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 베트남, 중국, 인디아 등에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향후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으나 현재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4월 4일 모닝 라이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급락과 오늘 그 탄핵 재판 판결을 앞두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하루가 예상이 되는데요.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